들어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 강의 안 들어보신 분에서 순서 안 해보신 분 있으시죠? 사실 뭐 이제 강의라는 게 소비자 위주로 강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은 주로 타워빈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컨텐츠를 개발하고 계시고 나만의 그 영역을 지금 키워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상체질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계신 분들 저 잘 모르시죠? 네. 어디서 뵀죠, 우리 선생님? 여기 가평 힐링 투어 때. 아, 가평 힐링 투어 때만 뵀구나. 그쵸, 잠깐 뵀죠. 그래서 저 잠깐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모습에서 느끼시겠지만 브라질에서 한 20년 살았어요. 그리고 브라질에 유학 가기 전에는 키스트에서 미생물을 분류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미생물을 분류하다가 생물 다양성 때문에 브라질로 유학을 갑니다. 브라질 유학 갔다가 아쉽게도 한국이 IMF가 터지는 바람에 제 연구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연구비가 와야 제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죽을 뻔했어요. 거의 제가 그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 하면서 한 달에 200불씩 벌었어요. 한 달에 200불이면 제가 사는 아파트 월세도 안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박사는 받아놨지.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브라질 박사로 와서 활동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 제가 사실 포닥을 이 박사를 제가 1996년에 받았는데 포닥 1년 한국에 나와 다시 키스트 생명공학 연구 갔더니 저희 방에만 포닥이 22명이에요. 미국 출신 한 15명. 일본 애들, 유럽 애들. 저한테는 공간 나지도 않아요. 사실 제가 다시 짐을 싸고 브라질을 갔는데 브라질에 가서 무조건 살아남아야잖아요. 그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우리 그 미래 강의할 때 그 기억하시죠? 우리 최윤식 박사님이 그렇죠? 마지막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해드릴 수 있는 또 얘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정말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계속 한국에서 연구원을 있었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냥 키스트에 만족을 해서 거기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다면 지금의 저는 분명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때 정말 제가 박사를 받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한국에서 돈이 와서 브라질의 연구소를 만들고 활동을 했다면 지금의 저는 있지 않았겠죠. 근데 정말 3년 동안 진짜 어렵게 외국에서 200불 벌면서 생활할 때 그때 제가 생각해낸 게 바로 이 사상체질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잘 알려져 있는 제가 또 어떻게 불리고 있죠? 근데 어떤 박사예요? 네? 사실 제가 사상체질 박사보다 다른 박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콩 박사예요, 콩 박사. 아까 우리 조세희 교수님도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자기의 브랜드화하는 거에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고민했던 게 과연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살 것이냐 였어요. 근데 제가 원래 했던 일들이 물론 건강과 관련된 들어왔어요? 왔죠? 예, 왔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저는 이거 안 들어와서 지금 스토리를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거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또 진작 얘기했나? 사실 저는 그 나름대로 한국에 들어올 때 사상체질 공부했던 거 하고 제가 그 여성 갱년기 사실 연구가 원래 제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여성 갱년기 연구에서 미국 학술지에도 실었고 브라질에서 이게 의사 처방전으로 바뀝니다. 사실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연구를 제가 했어요. 브라질 사람들이 전혀 콩을 먹지 않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서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유방암 또 서양에서 많이 걸리는 병이 뭐가 있어요? 대장암 또 비만 또 서양 애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 있어요. 전립선암. 자, 암은 세 가지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걸리는 암도 있지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암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식생활 습관 잘못해서 걸리는 병. 근데 이런 병들은 다 어떤 거예요? 대부분 식생활 습관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게 치고 올라가는 암, 가장 브라질에서 가장 한국에서 많이 걸리는 암이 뭐예요? 네? 아니에요. 유방암이에요. 유방암. 사실 전립선암에 대한 여러 가지가 아니 전립선이다. 그 뭐지? 갑상선암은 사실 약간 예외로 놓으셔야 돼요. 지금 하도 문제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식생활 때문에 걸리는 암들이 이제 주로 이런 암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는 암은 바로 여성의 유방암인데, 그 여성의 유방암 무엇이 문제였냐면 바로 식생활의 변화. 너무 심각해요. 또 하나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는 에스트로겐이 잘 나오지 않아서 유방암 보호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열나면 몇 년 보호받아요? 10년. 근데 지금은 몇 년만 보호받아요? 1년 아니고 2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이 유방암 발생률이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극동지역 아직도 계속 꾸준히 콩을 먹고 있는 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사실은 지극히 낮아요. 우리보다 독일이 10배 많이 죽습니다. 유방암에 걸려서. 그만큼 아직은 한국은 안전지대지만 식생활이 변하면서 지금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질병이 바로 이건데, 사실 제가 브라질에서 콩을 가지고 여성 갱년기 치료하는 게 사실은 제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거였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자, 콩으로 갈 것이냐 사상체질로 갈 것이냐 고민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로 가기보다는 자, 두 개를 가자. 제가 브라질에서 사실 고생 직진하게 바로 그거거든요. 언젠가는 돈이 오겠지였어요. 한국에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박사 받고 막 나름 저거 한데 589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 언젠가는 돈이 오겠지. 고생 직진이 하는 거예요. 저희도 절대로 이제는 한 놈을 안 파요. 몇 개 판다? 적어도 2개는 파셔야 돼요. 적어도 2개. 하나 팔다가 나중에 정말 살기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잘 됐습니다. 드디어 체질을 알면 인생의 활력이 된다가 나왔습니다. 자, 저 얼굴 저랑 비슷해요? 아니요. 네? 아, 이미지가 달라요? 어떤 이미지가 달라요? 머리 헤어가 머리 스타일이 바뀌고 모자를 쓰고. 아, 완전 달라요? 네. 왜 내 눈에 똑같이 보이지? 달라요? 아? 꽃백은? 제가 많이 사용한 줄 몰라서 백은.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처음 써보는 거여서. 저쪽 걸로 그랬잖아요. 예. 체질을 알면 인생이 화려해진다. 자, 여기서 가장 차이점은 머리는 저건 포토샵이고요. 저만큼 머리 있으면 모자 안 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게 2년 전 사실이에요. 아주 옛날 것도 아니에요. 2년 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제가 체질을 알면 인생이 화려해진다는 저걸 한 거는 사실 가상체질이 가장 여러분의 어떤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각각 사람이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만의 아름다움과 자기만의 재능을 갖고 가면 인생이 화려해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저 스스로도 제가 옛날에 다시 키스트에 있을 때는 아주 볼품없는 연구원이었어요. 맨날 혼났어요. 실장님한테. 연구실도 별로 안 좋다고. 그리고 특히 저는 그 보고서 쓰는 데는 아주 쥐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연구소 생활을 했는데 사실 어디 가서 총각이 생명공학 연구소 연구원이라고 하면 인정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대덕 연구단지 있다고 인정받아요. 하는 일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곳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거기서 멈추려 했었죠. 그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그 브라질 유학 제안이 들어왔고 브라질에서 사실 유학을 제가 떠납니다. 자, 이거 버리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떠났는데 그렇게 IMF가 터질 줄은 몰랐죠. 사실 아주 그냥 된통 당했습니다. IMF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이 세미나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찾아가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상체질학. 많은 분들이 사상체질학 그러면 아주 옛날, 아주 고루한 한의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린 이 사상체질학은 어떻게 보면 최첨단 과학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 의학, 이런 모든 거는 인간은 하나로밖에 보지 않아요. 근데 사상체질은 인간은 몇으로 본다? 네, 최소한 넷으로 본다. 사람은 다르다. 근데 그 다름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람의 장기의 강약에 따라 네 체질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기의 강약이 다른 네 가지 체질로 태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건강해지고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각기 적어도 몇 가지 다른 테라피가 나올 수 있다? 네 가지가 좋아요. 제가 브라질에서 브라질 의사들과 발기부전 인상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얼마만큼의 인삼을 먹이느냐였어요. 환자들한테. 우리는 몸이 뜨거운 사람이 인삼을 먹나요, 먹나요? 네, 인삼을 먹어요. 자, 그러면 몸이 차가운 사람이 녹차를 먹나요, 안 먹나요? 네, 그것도 안 먹어요. 자, 우리는 적어도 몸이 뜨겁고 차갑고는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과연 서양 사람들 그럴까요? 네,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한테는 체온은 단 하나, 36.8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용량 문제에서 문제가 나왔을 수밖에 없었고 저도 사실 한의학자가 아니에요. 미생물학자가 브라질 의대에서 비뇨기과 의사들과 인상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을 먹여야 되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또 제가 알게 된 게 바로 사상체질이라고. 사람에 따라 다른 복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원료를 선택해서 먹여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브라질에서 발기부전 인상할 때 인삼을 썼겠어요? 홍삼을 썼겠어요? 그렇죠. 왜? 저도 그건 아는 거예요. 여러 번 똑같아요. 인삼은 몸이 뜨거운 사람이 먹으면 안 되지만 홍삼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다는 걸 대충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인상을 했더니 부작용 없이 인상이 잘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래, 사람은 다르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게 처방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 자, 또 하나, 저 같은 사람, 저는 사실은 언제나 질병이 걸릴 때 위에서부터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쓰면 꼭 위가 나빠져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걔는 언제나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맘 많이 먹으면 꼭 뭘 먹어요? 꼭 소화제를 먹어요. 근데 저랑 아주 친한 우리 둘째요.
제가 거의 소화제 먹는 걸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도 사실 위가 나빠질 수 있어요. 자, 어떨 때 나빠질까요? 잘못 먹으면 또한 너무 많이 먹으면. 자, 사람이 위가 나빠지는 이유가 적어도 최소한 3가지가 있어요. 원래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 워낙 신경이 예민해서 위장병에 걸리는 사람,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위장병에 걸리는 사람. 자, 그러면 서양 의사한테 갔어요. 그렇다면 서양 의사들은 어떻게 약을 처방해 주죠? 그렇죠. 같은 약을 처방해 줘요. 근데 만약에 체질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왜 위장병에 걸린지 알고 있다면 처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저같이 신경이 예민해서 위장병에 걸렸다면 어떤 약 처방해 주기 제일 좋겠어요? 그렇죠. 신경 안정제. 자, 소음인처럼 원래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은 처방이었어요? 네. 소화제 플러스 조금 적게 먹든지 소화를 잘 시키는 음식을 먹으라고 권해주겠죠. 자, 이렇게 인간이 질병이 걸리는 원인이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결국 뭐 체질을 꼭 붙이지 않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처방전이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가 가장 먼저 했다? 네, 바로 이자마 선생님.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격에 따라도 질병이 걸릴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걸 얘기하면 결국 심신의학의 선구자도 사실 이자마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상체질학이 옛날에 뭐 동요보감 같은 그런 고루한 학문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수 있는 최첨단 학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상체질학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은 일평생 바뀌지 않는 오장육부의 대소 강약을 갖고 태어난다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체질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리고 또 하나, 체질은 언제나 혈액형처럼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를 받아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태음인이고 어머니가 태음인이면 아이는 태음인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소음인이 껴있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네. 입양을 했던지 아니면 잘못된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부모 양쪽에 하나를 갖고 타고납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신체의 구조와 외관의 영향으로 체질별로 아주 독특한 면모를 갖게 합니다. 자, 일단 저같이 생긴 남자도 있고, 자, 우리 박 교수님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네. 저렇게 생긴 남자도 있어요. 근데 오늘 너무 신기한 거는, 자, 우리 대표님 이로 잠깐 일어나주세요. 대표님, 자, 박 교수님, 자, 우리 조 교수님, 네, 그 옆에 있는 우리 이 선생님, 앞에 우리 저기 투자회사 사장님까지 일어나주세요. 너무 신기한 게 오늘 남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6명. 네, 6명, 뭐 7명인데 7명 다 소양인이에요. 헐. 그리고 앞에 있는 둘 말고 저 뒤에 앉아있는 5 남자 다 어떤 체질이다? 다 소양인 중에도 소양인 투둘이에요. 그래서 약간 다 얼굴들이 다 넙디디즘해요. 그리고 뭔가 몸이 알차 보여요. 맞아. 저도 오늘 너무 신기한 게 5 남자 모두 다 소양인 투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대박. 대박. 자, 대박. 자, 앉아주세요. 지금 제가 사람을 이렇게 입에 세워봤을 때, 자, 저와 우리 박 교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여기 제 제자 이준호 선생님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달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비슷한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자, 체질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습을 어느 정도 결정해줘요. 그 사람의 모습을. 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데 몇 초 걸리죠? 3초.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 모든 일을 우리가 해요. 근데 그 기준에 가장 빨리 사람을 결정하고 우리가 인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외모인데, 그 외모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사상체질이라면, 우리가 사상체질에서 어느 정도 안다면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제가 사상체자 때 꼭 우리 가족을 등장을 시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자, 저희 아버지 키 170, 몸무게 62kg 소양인이셨어요. 자, 저희 어머니 키 170에 몸무게 68kg 태우인. 큰형 키 183, 몸무게 90 소양. 둘째형 키 183, 몸무게 115kg. 엄마 닮아 태은인. 저는 키가 179에 몸무게 77kg 소양인이에요. 저와 큰형은 닮았지만 저와 우리 둘째 형은 이따 사진 나오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외모가 다르면 당연히 생리병력도 다르겠죠. 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가장 먼저 질병 오는 게 위장병이다. 자, 우리 둘째 형은 제가 정말 거의 위장병으로 못 봤어요. 거의 소화제도 먹지 않고. 자, 누구 닮아서? 엄마를 닮았어요. 자, 그러나 저는 위장병에는 걸리긴 하지만 끝없이 먹어대요. 자기 직전까지 먹어요. 근데 몸무게는 요 정도. 더 이상 늘지를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늘질 않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79kg가. 자, 저희 둘째 형은 일단 몸무게가 115kg지만 평생을 다이어트하고 있어요. 자, 우리 불쌍한 우리 둘째 형. 너무너무 먹고 싶어도 안 먹어요. 그래도 살은 찐다. 이게 태음이라는 체질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우리 둘째 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살이 115kg다. 그럼 어떤 질병이 가장 무섭겠어요? 그렇죠? 비만. 소위 말하는 대사성 질병과는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체질을 알면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어느 정도는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체질에 따라 사물에 대한 정신적인 반응이 다릅니다. 자, 저는 강의를 해서 돈을 벌면 우리 선생님, 제가 뭐 살 것 같아요? 뭐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헤어 모자. 네? 헤어? 그쵸. 헤어던, 모자던, 옷에 관심을 갖겠죠. 자, 우리 둘째 형은 그쵸. 네. 뭐 먹을까 아니면 다이어트일 거예요. 그쵸. 자, 사실 저희 아버님 옷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질리도록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넥타이가 한 1000개 정도 갖고 계셨고요. 모든 돈은 다 옷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자, 우리 어머니 옷은 거의 사지 않는다. 옷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가구, 접시, 모든 그릇, 그러니까 사는 모든 건 다 누가 산다? 네, 아버지가 샀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자, 그거를 딱 이어받은 나와 우리 둘째요. 저는 옷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서 탈이고, 우리 둘째 형은 모든 거를 다 이마트에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은 옷도 이마트, 먹는 것 이마트. 자, 이렇게 그 사람이 중요시하는 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둘째 형한테 준다면 우리 둘째 형은 입지 않을 거예요. 이런 구두는 신지도 않아요. 자, 그 사람은 언제나 튀지 않는 거를 선호하죠. 그렇지만 우리 둘째 형 저에 대한 관심은 너무 많고 굉장히 걱정해줘요. 언제나 그 사람의 관심은 저 불쌍한 놈 브라질 유학 갔다 오더니 장가도 못 가고, 그렇죠? 집은 월세 살고. 자, 언제나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한테 용돈도 주는 거는 우리 둘째 형이에요. 자, 우리 둘째 형의 관심은 돈 벌고 안정된 직장이에요. 저의 관심은 안정된 직장도 아니고 사실 돈도 아니에요. 저의 가장 큰 목표는 명예예요, 명예. 우리 조 교수님 이렇게 아까 멋있는 거 사고 싶어 하시잖아요. 저는 절대로 뭘 사는 생각은 안 해요. 사는 거는 옷밖에 안 사요. 저는 저런 조 교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왜 삽니까? 저의 관점은 사는 것도 어려워요.
돈 벌기도 어려우니까 뿐만 아니라 관리비, 그쵸? 세금 문제, 나중에 그거 너무 복잡해. 그냥 뭐가 좋아요? 조 교수님의 친구만 되면 돼. 제가 거기를 1년에 몇 번을 가겠어요, 세상에. 한두 번만 가면 되는데 그걸 왜 하겠냐는 거죠. 그러나 아마 우리 둘째 형은 우리 조 교수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파트가 5채예요. 그래도 지금도 끊임없이 뭔가를 살려고 한다는 사람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와 저희 둘째 형 거의 25년을 똑같은 가정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는 패턴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자, 우리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변합니다. 그거 당연해요. 우리 인간은 물론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의해서 변하는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만큼 변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무엇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거냐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체질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체질은 뿌리와 기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지, 나뭇잎은 인간이 교육에 의해서 변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저와 저희 큰형 똑같은 소양인이지만 많이 달라요. 왜 다르냐? 저희 큰형은 장남, 장손의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한 집안의 막내의 교육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체질을 떠나서 장남과 막내만을 비교했을 때 그 두 사람의 행동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네, 다르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옆에 사람들이 장소이라는 걸 만들어줬잖아요. 이미지를. 너는 언제나 우리 집안의 최고다. 너가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 제가 듣는 얘기,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가회도 우리 큰형은 아버지 월급에 몇백짜리 가회를 시켜주고 나는 형한테 배우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저의 자존감이 생겨야 안 생겨요.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외부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상체질학은 가장 기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둔다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어머니 170에 70 거의 뒤로 나가셨고요. 우리 큰형, 저 작은형, 우리 아버지. 사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도 아버지가 말썽을 부려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저렇게 말라깽이였지만 세상 가거더니 덩치가 좋아지시더라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 15살 차이 나는 처녀장관 같은 나는. 그래서 내가 잘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그 집안,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집안에 어떤 질병이 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집안이 어떤 체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상체질학이 있다면 서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인도에 아유베다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세 체질로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MBTI. 이거는 행동 자체를 가지고 성격 유형을 판단하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또 다른 거 보면 애니어그램.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애니어그램의 기원이 기원전 2500년 전 거래요. 사실 인도의 아이베다가 약 2000년 전 거거든요. 거의 두 개 비슷합니다. 지금 그 한국의 기업체에서 많이 쓰는 성격 유형이나 행동 유형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디스크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다 저런 것들 지금 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 특히 MBTI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다 쓰는 방법이에요. 저걸 가지고 아이들의 진학에 대한 많은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자, 저런 데이터를 서양에서 온 데이터보다는 한국의 사상체질학에 의한 데이터가 더 정확하고 더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2000년대에 갑자기 이게 등장했어요.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화학성분, 호르몬을 가지고, 자, 인간을 넷으로 나눴어요? 네, 넷으로 나눴어요. 자,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인간을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유형에 따라 네 체질로 구분해주고 저렇게 먹고 하는 약을 쓰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얘네들도 몇으로 나눴다? 네, 넷으로 나눴다. 거의 인간을 아마 넷으로 나누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 조 교수님이 세로토닌 말씀하셨죠? 그렇죠? 세로토닌. 그러나 우리 몸에는 이렇게 다양한, 물론 이거보다 더 수많은 물질이 나오고, 특히 4가지 물질이 메인이 되고, 그것에 따라 인간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이 뇌체질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뇌 균형 효과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생각하는 거와 우리의 사상체질하게 생각하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표현되어지는 것만 다를 뿐. 그래서 앞으로는 서양도 동양처럼 사람을 하나로 보지 않고 다양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거에 많은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사상체질이 다른 체질보다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좀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 좀 더 확고하다. 물론 100%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왜 인간은 이거 이외에 다른 교육에 영향을 또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디스크 행동 유형이나 MBTI 애니어그램보다는 더 밑에서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가 안정되고, 특히 서양의 모든 인간 유형 분리 방법들은 표현되어지는 형질만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상체질학은 유전형,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생긴 대로 놀더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누가 해줄 수 있다? 사상체질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자, 체질. 아까 장기의 강약에 따라 체질을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태양인과 태음인은 장기의 구조가 정반대, 소양과 소음은 장기의 구조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체질끼리는 아까 본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완벽하게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자, 재밌는 것은 태양인은 전체 국민의 1%, 태음인은 전체 국민의 50%, 소양인은 전체 국민의 25%, 소음이 25%인데요. 일단 가장 많은 태음인 먼저 보겠습니다. 태음인, 간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일이 뭐죠? 그쵸, 해독. 자, 이 체질, 해독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약간 상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가 이 체질의 특징이에요. 네. 근데 간이 발달하면 똑같이 소장과 피하 지방도 같이 발달된다는 게 바로 우리 동양적인 이야기인데요. 자, 소장이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서? 그렇죠. 네, 흡수예요, 흡수. 자, 소화는 입과 위가 해주는 거고요. 흡수는 소장에서 해주는데, 자, 이 체질, 소장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 지나가는 모든 영양소는 다 빨아들인다. 자, 이 체질, 살이 좀 찔 수 있는 확률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인간이 아무리 소화를 잘 시키고 흡수를 잘하더라도 피하 지방, 결국 창고가 작으면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안 찌겠죠. 근데 이 체질은 뭐가 넓어요? 네, 곡간이 넓어요. 잘 먹고 잘 흡수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체질
살이 찐다. 그러면 태음인이 그런 장기의 구조 때문에 살이 찐다면 태양인 살 찔까요, 안 찔까요? 그쵸, 안 찌죠. 자, 이것도 사상체질이 주는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태양인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은 지금 답을 하셨어요. 태양인 살을 찌지 않는다. 자, 소양 위가 발달되어 있어요. 소화기관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 체질의 특징, 아파도 먹는다. 위가 아파도 먹는다. 뭔가를 끊임없이 먹는 사람. 자, 소음이는 위는 약하지만 신장이 결국 비뇨기 계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애 잘 날까요? 못 날까요? 애 잘 나겠죠. 또 하나, 신장이 발달되면서 골격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뼈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자, 이 체질 골다공증에 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네, 안 걸리겠죠. 그러면 소음인과 반대인 소양인 골다공증 잘 걸려요? 안 걸려요? 자, 이래서 내 체질을 알면 앞으로 나한테 올 질병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체질을 알면 나만의 라이프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안타깝지만 제가 잠깐 저희 둘째 형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저희 둘째 형은 불행히도 태음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자, 그 집은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데 결국 4식구인데요. 일단 70kg 이하는 없어요. 네. 저희 형수님도 키는 168이에요. 살쪄서 일단 70kg는 가뿐히 넘었어요.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조카가 지금 아직 대학생인데 키는 175예요. 여자인데 일단 모든 부분에서 저보다 두꺼워요. 몸무게 얘기 못하고. 둘째 조카 남자예요. 키 190. 자, 몸무게 몇 킬로? 처음 오셨죠? 제 조카의 몸무게가 몇 킬로일 것 같아요? 115? 좀 더 써주세요. 네? 좀 더 써주시면 안 돼요? 네? 130? 보다 좀 높은. 네. 우리 조카의 몸무게는 밝히면 안 되는데 137kg예요. 자, 우리 둘째 형네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둘 다 태음인인데 형과 형수의 직업은 약사예요. 애들 돌보지 않고 너희 마음껏 먹어라. 그 집은 먹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비로워요. 옷은 그지같이 입어도 뭘 잘한다? 먹는 거는 끝내주는데, 자, 그래서 부모가 양쪽이 다 태음인이면 아이들 먹는 것은 꼭 챙겨줘야 돼요. 제가 브라질에서 앉고 한국에 살았다면 조카들을 좀 챙겼을 텐데, 형과 형수님은 아파트 5채의 눈이 멀어서 조카들을 마음껏 먹게 했다는 거죠. 돌봐주지 않고. 자, 지금 애들이 뭘 먹어요? 네, 자, 태음인 살쪄요, 안 쪄요? 쪄요. 자, 태음인이 전체 인구의 50%가 된다 이유가 있어요. 자, 매번 우리나라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봄만 되면 뭐가 있었어요? 기근. 보릿고개. 그쵸.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자, 가을에 아무리 잘 먹어도 소용없어요. 가을에 잘 먹고 살이 쪄놓지 않는다면 봄에 보릿고개가 왔을 때 그쵸, 못 먹어서 가장 누가 먼저 죽어나가요? 마른 사람이 죽어나가요? 뚱뚱한 사람이 죽어나가요? 마른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태양인이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는 잘 먹고 살 찌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봄에 대기근이 오면 누가 먼저 가장 하늘나라로 간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것이고 언제나 잘 먹어서 통통해져 있는 태음인들 그쵸, 살아남는 거죠. 이게 제가 사상체질하게 몰입하게 된 것도 바로 이거예요. 보편타당한 논리에 적용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음인, 사실 대한민국의
마른 사람이 인기 있은 적 지금 얼마 전부터예요. 옛날에 언제나 다 통통한 사람들이 더 인기가 좋았었죠. 체질아, 가장 장점이 이거예요. 체질을 알면 장기의 구조가 나오고 그 구조에 따라 그런 체형이 나와 준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체질을 분석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서양에서 좀 공부하다 보니까 서양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많이 했어요. 자, 오링 테스트 미국에서 왔습니다. 양자역학이에요. 각각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사람과 관계. 펜듈럼, 이건 유럽 거예요. 보통 신문인들이 가장 많이 쓰시죠. 그래서 수맥 찾고 하는 거. 그리고 설문지, 뭐 인터넷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체형 관찰. 자,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대충 체질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 잠깐 두 분 일어나셨어요. 두 분, 빨리. 네, 당연히 비교해야죠. 자, 뒤돌아주세요. 앞에, 뒤돌아. 자, 이 두 분의 체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이쪽은 수험이라고 저쪽은 태양이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일단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두 사람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네, 앉아주세요. 자, 이렇듯 사실은 사상체질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이재만 선생님이 사상체질을 만들었을 때는 누구나 알고 생활에 실천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서양 생각, 서양의 이론에만 관심 갖다 보니까 우리의 진짜 좋은 이론은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체질은 체형 관찰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식습관 갖고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같은 사람, 식당을 갈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뭘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식당을 가장 중요한 생각. 네? 다양하게 분위기 네, 그쵸. 네, 저는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네,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둘째 형, 분위기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양으로. 네, 그쵸. 거기는 양이에요. 내가 다 아니. 그치요. 어떤 사람들 분위기 필요 없고 양 필요 없고 질에 승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원래 적게 먹으니까 고기 한 점을밖에 못 먹는데 굳이 많은데 왜 가겠어요? 뷔페 왜 가? 진짜 고기 좋은 고기 주는 데 가서 한 점 먹으면 끝인데. 자,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음식을 먹느냐만 봐도 체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우리 오 선생님 잠깐 일어나보세요. 자, 우리 이 선생님 양으로 승부를 거겠어요? 질로 승부를 거겠어요? 질로. 그렇죠. 소민이세요. 근데 우리 저기 있는 우리 잠깐 일어나세요. 김 선생님. 자, 그 저기 계신 분 뭐예요? 질이에요, 양이에요? 그렇죠. 네, 양이죠. 이렇게 딱 그 사람의 사실 식습관만 봐도 대충은 체질을 알 수 있어요. 자, 태양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 느낌은 어떤 느낌? 네.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태양이들은 어깨가 넓고 머리가 발달되어 있어요. 자, 약간 강해 보이고 사실 태양이라는 체질은 오늘 아마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분들은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고 자, 특징을 보면 성격적인 특징이 고집 강하고 자기 뜻 강하게 나타내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두각을 나타냅니다. 또한 머리가 좋고 발명가 기질이 강하고 이상주의자가 많으며 태양이는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폐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폐가 발달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죠? 수영. 그렇죠. 수영, 또 달리기 중에도 그렇죠. 마라톤. 자, 이 체질은 그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뭐 보겠습니다. 누가 있나? 이명박, 나폴레옹, 박정희.
또는 조수미, 마이클 잭슨, 마돈나, 박진영 이렇게 독특한 사람들이 이 체질에 포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의 특징은 뭐다? 굉장한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모든 태양인으로 태어나서 다 박정희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저 체질은 저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소양인 이런 사람들. 소양인 타입 1. 제가 소양인 타입 1이에요. 살 정말 찌지 않고 오로지 배만 튀어나온다. 이게 제가 특징. 남자지만 목소리가 톤이 높다요. 자, 아까 우리 조세현 교수님 목소리가 등치에 비해서 톤이 높았어요? 저음이었어요? 네? 아니 높은 네. 높았어요. 저분이 평범하게 얘기하시고 교수님이 평범하게 얘기할 때는 목소리를 깔았지만 본인의 목소리가 나올 때는 소리가 높았어요. 그리고 약간 애교도 피우잖아요. 네. 저 애교는 체질적인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네. 소양인 타입 2가 소양인 타입 2 남자 어떤 느낌이에요? 네, 다부지고 네, 또 힘 좋게 생겼죠? 여자는 어떤 느낌이에요? 네, 그쵸. 에마 부인의 섭외가 들어오는 체질, 저 체질. 자, 이 체질 어떻게까지 발전시킬 수 있냐면요. 제가 300명의 오페라 가수를 체질을 분석했어요. 이 체질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결국 저같이 생긴 사람, 그리고 이런 체형에서는 오페라 가수가 나올 수 없다. 자, 이 체질 봤을 때 소프라노와 테너의 80%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몸통이 가장 좋은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상 체질과 어떤 직업에 이해가 된다면 특히 몸과 연결되어 있는 직업은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 체질들은 모델이 마지막이에요. 미스 코리아는 나오지 않는다. 왜 안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 이 체질. 그죠? 볼륨감이 없어서 압구정동 갔다 오지 않으면 미스 코리아 예선 탈락하기도 어려운 체질이에요. 자, 이 체질 미스 코리아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체질 미스 코리아 진 나와요. 결혼하고 애 낳고는 그 다음에 텔레비전 사라져요. 왜 그래요? 살쪄요. 네, 살이 쪄서. 이 체질의 아주 특징입니다. 정말 잘 먹고 정말 잘 찔 수 있고 그러나 뚱뚱한 볼륨에 비해서는 굉장한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휩쓰는 모든 엔터테인먼트의 최고수들은 다 여기에 몰려있어요. 특히 여자 개그맨 누가 있죠? 그쵸? 이영자 이 체질, 또 이국주 이 체질. 남자로서 누가 있어요? 강호동. 또 요 체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체질과 체형 너무너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수많은 문제를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체질 특징 보겠습니다. 뭐 딴 걸 떠나서 호기심이 많다. 언제나 새로운 것에 관심 갖고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그런 소양인 원이 연구소에서 미생물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울리는 직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소양인 2, 운동 관심 많고 재치가 뛰어나고 예민함과 여유가 공존하는 체질이에요. 자, 누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소양인 타입 1, 지젤 완천, 케네디, 다이아나, 이소룡. 소양인 타입 2, 싸이, 이한이, 전두환, 파발로티, 강호동, 방실이, 마지막에 장민환까지. 이 체질의 특징 확실히 구분되시나요? 네. 네. 확실히 구분되시죠? 그 다음에 태음인. 자, 전체 국민의 50%. 자, 요 체질 미스 코리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체질이에요. 여자가 아름답고 우아하다. 아름다운데 우아한 여자들이 몰려있어요. 요 체질 절대로 어떤 비하의 발언이 아니라 워킹 모델 나온다 안 나온다? 네.
미스 코리아 안 나오는 체질이에요. 그러나 돈은 억수로 잘 버는 체질. 자, 이게 그들의 선택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체질인가? 자, 태음인 타이원은 성품은 조용하고 섬세함과 통솔력을 가지고 있고 건강적으로 걸릴 수 있다. 근데 이들은 태음인은 태음인인데 소화기, 특히 장이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단어에서 과민성 대장 증상이 가장 잘 오는 체질이에요. 자, 아까 소양인 1은 신경성 위험이 가장 많이 오고요. 소양인 2는 워낙 잘 먹으니까 가장 위험한 거는 당뇨병이에요. 이 사람들은 태음인 타입 1은 과민성 대장 증상, 태음인 타입 2는 뭐예요? 대부분의 대사성 질병에는 가장 잘 되어 있고 특히 본태성 고혈압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체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 있나? 자, 이영애 씨, 장근석 씨, 고현정 씨, 홍나희 씨. 외국 배우를 친다면 그레이스 켈리 같은 스타일들. 여자가 아름다운데 굉장히 우아한 느낌. 자, 태음인 타입 2 누가 있어요? 최바람, 현정은, 이건희, 정몽구 씨. 자, 특징 어떤 느낌이에요? 네, 그쵸. 무뚝뚝한 남자, 우직한 남자, 그리고 마지막 뭐가 붙어요? 저기 있는 남자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최고의 부자들이에요. 최고의 재벌. 자, 그러면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최고의 부자가 되냐? 역시 그들이 가진 특징이에요. 자, 체력 좋겠죠. 태음인들은 거의 감정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재미없는 남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남자다? 굉장히 추진력과 우직함, 고집이 강한 남자죠. 자, 동네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은 누구나 나갈 수 있어요. 모든 체질이.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100대 기업 총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체질이 가장 유리하다? 자, 제가 현정훈 씨를 여태까지 딱 3번 봤는데요. 키 160도 안 돼요. 자,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정몽구 씨랑. 자, 이쪽이 적자예요. 이쪽이 원래 정통파예요. 그쵸? 뭐라고 해도 끄떡도 안 해요. 자, 아마 현정은 씨 위치가 소민이나 소양인이었으면 벌써 게임 끝났을 거예요. 역시 현정은 씨니까 끝까지 버텨내는 겁니다. 자, 이미지에서도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소민,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소민 타이원, 절대로 살찌지 않는다. 자, 이 사람들한테는 살을 찐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자, 소민 타입 2. 특히 저 여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그쵸? 하체 비만. 자, 다행히 한국에는 하체 비만 중에 이런 사람들 없어요. 상체는 멀쩡한데 미국 가면 여기 이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엉덩이만한 사람들. 자, 그럼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양액이는 위로 뻗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소양인으로 태어난 죄밖에 없어서 이 대머리가 된 거예요. 소음인들, 자, 음액이가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체가 풍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소음인 2는 살이 찌면 하체로 몰리는 경향이 거의 80~9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자, 소음인 타입 1은 위무력증, 소화력 떨어진다. 이러니 살이 찔 수 없겠죠. 자, 성격 볼게요. 체력 떨어지면 신경적인 반응을 보인다. 모든 일에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경향을 보인다. 자, 생각해보세요.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킨 사람이 성격이 좋겠어요? 밥 잘 못 먹고 맨날 소화 안 돼서 소화제 먹는 사람이 성격이 좋겠어요? 있고, 자, 그러다 보니 이들은 남들보다 이런 능력이 올라간 거예요. 어떤 능력? 무엇을 분석하는 능력. 자, 소음인 타입 2 보세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경쟁식 강하고 성취감 높고 분석적이고 일을 빈틈없이 처리하는 저 사람들. 회사 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우두머리가 되기에는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직장 생활하기에는 최고의 체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자, 전인화 체지우 강수지 클라시퍼 한민관 씨가 소음인 타입 1. 소음인 타입 2는 유의, 원상무, 호세가 같은 스타일인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체험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음인 타입 2는 오페라 가수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소프라노와 테너가 나와요. 근데 이 체질 오페라 가수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이 체질과 제 체질이 오페라 가수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체질이었어요. 그러면 중저음의 바리톤, 베이스, 메조 소프라노 어디서 나올까요? 네, 테르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소음인 2도 나오고 가장 목소리가 밑으로 깔리는 체질이 테르민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중후하죠. 역시 사람의 몸을 활용하는 것들은 체질과 더더욱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육상 경기 생각해 보겠어요. 100m, 200m 뛰는 사람들의 체형이 어땠어요? 자, 100m, 200m 지금 가장 잘 뛰는 애가 누구예요? 이렇게 하는 애. 네, 우사의 볼트가 얇았어요? 두꺼웠어요? 아니, 두꺼워요. 자, 단거리를 잘 뛰려면 숨 한 번 쉬지 않고 뛰어야 해서 근육이 발달하지 않으면 절대로 뛰지를 못해요. 마라톤 선수 중에서 어깨에 버린 사람 봤어요? 자, 마라톤은 태양인이 뛰는 거예요. 중장거리가 홀쭉한 애들, 소음인 2. 단거리는 호양인 2 같은 우리 저쪽 등치 좋으신 분들 다 포진하고 계시죠? 저런 분들이 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지금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다중지능이에요. 다중지능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가 예체능에 재능이 있습니다. 자, 체력 중에서도 달리기도 이렇게 완벽하게 체형이 다르고 그리고 체질이 다른 애가 더 잘 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막연히 이 아이가 예체능에 재능이 있다는 데이터가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물론 다중지능이 하버드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좋아하세요. 자, 그러면 다중지능과 사상체질을 접목시키면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겠죠. 아, 얘가 체육에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거리 선수다, 중거리 선수다, 얘는 마라톤을 할 애다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자, 그래서 제가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소양인 원이에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태리로 제가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고 유학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우리는 안 돼요. 네, 체질상 이 체질은 오페라 가수가 될 수 없다. 그냥 노래방 가서 전 노래방 가서 탬버린만 치잖아요. 목소리가 금방 튀어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근데 얼마 전에 정말 재밌는 분을 만났어요. 저 맨 뒤에 계신 분 사진 한번 알려주세요. 저 박영창 선생님, 저분이 태그걸리에서 배우는 한국형 리더십을 강의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카네기에 관련 카네기 대전 쪽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제가 저분이 이 강의하는 거 제가 완전 충격받았어요. 그 얘기했어요. 자, 모든 진리는 단순해야 되고 서로 상통해야 돼요. 근데 저분이 이 강의를 하시는데 무한성, 창의성, 지향성에 대한 개념, 생명력, 투명성, 유연성에 대한 것들, 아니면 표현력, 역동성, 인류의 정직성, 궁극성, 다양성 이렇게 4개로 나눠서 건감, 리곤으로 구분하면서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히 이게 태양인 거예요. 지향하는 애들. 소음이 유연하고 생명력 있고 그리고 투명한 거 좋아요. 수학은 걔네가 최고예요.
보험회사 중에서 돈 제일 잘 버는 그런 플래너들은 다 어디에 몰려있다? 소음인에 몰려있거든요. 저는 세임이 떨어져요. 아마 시나브로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군대 세 떨어지는 것 때문에 미쳐 죽죠. 맨날 마이너스야. 개념, 수학적인 개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분한테 수학적인 논리를 갖다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개도 안 되는. 그쵸, 맡겨도 안 된다. 그래서 도대체 김동성 대표님 어디 갔어? 자, 조심해요. 이번에 완전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요. 몇 개는 절대. 네, 절대로 안 돼요. 건강을 주지 말아야 돼요. 자, 정직성, 공평성은 딱 태음이에요. 여기 표현력 좋고,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봤죠? 정말 약간 뚱뚱한 남자가 막 난리를 쳤대잖아요.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이죠. 지금 이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딱 소양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내가 선택한 사상 체질이 정말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체질적으로 행동 특징을 한번 봤어요. 자, 태양인이 바람직한 상태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살짝 이 사람들이 삐딱선을 타게 되면 저렇게 변한다는 거죠. 한 예를 든다면 직관력은 뛰어나지만 경솔해질 수 있고 통솔력이 뛰어나지만 교활해질 수 있다는 거죠. 딱 누구 생각나요? 딱 이 맹박이 생각나요. 머리를 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지 말고 태양인을 대통령 뽑은 우리가 죄예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태양인을 뽑지 않는다. 자, 소양인들 활동적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즉흥적인 게 문제예요. 정열적이고 낙천적인 건 좋은데 과장이 심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 MBC 오지 않는다고. 국장님 어디 저기 상담하셔서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에 저거는 과장법. 그러니까 소양인이 얘기할 때는 언제나 몇 퍼센트는 깔아? 네, 그쵸. 50%는 접고 가세요. 모든 걸 다 바라면 안 돼요. 상대를 배려하지만 유혹에 빠지죠. 이게 소양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태음인 온화해요. 근데 온화한 거를 다른 말로 이게 풀면 뭐예요? 행동이 느리다. 사려는 깊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미루기를 잘한다. 인내심이 강하다는 걸 결국 나서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양면성을 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저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태음인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어떤 상태에서 발현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스크루지와 산타크로스가 똑같은 태음인 2예요.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발현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상태 하나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래서 토탈로 봐준다면 정확하게 체질이 사실 나와줍니다. 자, 소음인 바람직할 때는 분석적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비판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김동성 이사님 보고 좀 느꼈던 그거예요. 분석적이지만 어느 때 우리 김 대표님한테 쏘아붙일 때 보면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딱 나오잖아요. 신중하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존감이 높으니까 보니까 태음인 여성분들 중에서 비사교적 여성분들 나하고 친한 여자하고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체질이 갖고 있는 어떤 행동의 특징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 체질에 따라 기질특이성이 다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직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식당 주방장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내가 일본 주방장 너무 궁금했어요. 자, 일식당 주방장 이 기질특이성을 봤을 때 어떤 체질이 가장 많았겠어요? 자, 첫 번째, 태양인이다. 일본 식당 주방장에서 가장 많은 체질은 태양인이다. 손 들어주세요. 1번.
손 들어주세요. 1번 손 들어주세요. 자, 2번. 내가 보면 일식당 주방장은 태민이 많을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일식당 주방장 소양인이 많을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일식당 주방장 소민이 많을 것 같다. 자, 그럼 우리 저기 출판사 사장님 빅 애플. 자, 왜 소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안에 공간에서 일을 하고 네. 있고요. 네. 내성적인 느낌이 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다발하고 이거 넣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30명 중에 80%가 소음인 투였어요.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설명 안 했지만 소음인들의 특징 중에 특히 여자도 그렇고 수족 냉증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체질이 소음인들이에요. 자, 생선을 만질 때 손이 뜨거운 사람이 만지면 좋겠어요? 손이 차가운 사람이 좋겠어요? 네. 역시 체질과 직업 많은 연관은 가지고 있다. 자, 또 하나. 제가 삼성전자 힐링 캠프 하면서 거기 상담사들을 만났어요. 삼성전자 상담사 어떤 체질이 가장 많았겠어요? 우리 선생님은 소양인. 소양인. 또 다른 분은 네? 태음인. 또 네? 소음인. 왜 소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상담사 소양인 들어주기보다 말하기 바쁘다. 누구예요? 소양인. 술 먹고 상담해주기 제일 좋은 건 태음인. 태음인의 단점 뭐냐면요. 모든 다 좋대요. 분석이 안 돼요. 해결 방안을 내지 못해요. 역시 소음인들이 가장 상담사로서는 최고인데 삼성전자 20명 중에 20명이 소음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데이터는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제가 아까 일식당 이랬습니다. 자, 일식당 주방장도 동네에 있는 일식당은 제외시켜야 돼요. 왜? 생계형 일식당 주방장들은 제외시켜야 돼요. 진짜 좋은 곳에 식당의 주방장쯤 되면 결국 삿포로 정도 되는 곳에 주방장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전이나 교육 쪽에서 바라보는 거에서 적합하지. 동네에 있는 일식당의 주방장은 이건 생계형이기 때문에 통계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쪽에서는. 그래서 체질, 기질 특이성에서 이렇게 직업이 어느 정도는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체질을 알면 이런 기질 특이성의 경향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지는 사실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선생님, 제가 그때 체질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일어나주세요. 다시 해주시오. 네, 일어나세요. 자, 우리 선생님 체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 태우민으로 알고 있는데. 아, 제가 그때 소양이라고 그러셨어요. 아, 됐어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 직업이 무엇이죠? 아니, 지금은 하다. 예, 지금은 화가세요. 화가라는 직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체질이 어떤 체질이다? 네, 소양인들이 가장 시각적인 게 뛰어나고 공간 능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강남에서 스타일리스트 10분을 모셔놓고 이런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타일리스트였어요. 그렇다면 스타일리스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체질은? 뭐야? 10명 중에 10명이 소양인이었어요. 그 중에도 다 소양인 원. 저 같은 스타일들. 원래 옷에 관심 있는 사람. 제가 어느 때 뭘 하냐면요. 제가 정말 유용만 교수님 저번에 수업 듣고 내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못하는 것을 잘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별 보기잖아요. 그래서 체질로 얘기하는 말은 이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활동 정말 뛰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 못하는 거를 억지로 해서 그걸 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늘의 별 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컨텐츠를 선정을 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체질이에요. 나를 알고 그쵸? 일을 해요. 나를 알고 일을 하는 게 왜? 즐거워서 하는 일은 게임이에요. 너무 신나. 돈을 좀 못 벌어도 돼. 근데 하기 싫은데 돈도 안 벌린다? 미쳐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기준이 가장 좋은 게 뭐다? MBTI도 아니요, 애니어그램도 아니요, 사상체질인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 때문에. 박사님, 네. 여기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려서 그랬지. 몇 분만 더 하면 돼요. 5분?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식사를 해야 된다. 아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저한테 5분 이제 남았어요? 한 5분도 안 남았어요. 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자, 5분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대표님한테 미리 시간을 알려달라고 했냐면 강의하다 보면 잘 몰라요. 지금 시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왜 말씀 안 하시고 5분 남았어요? 이제 중간에 끊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끊을 수 있어요. 자, 5분만 딱 더 할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같이 지금 어떤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배우러 오신 분들은 사상체질학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들으셔서 다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한 게 정말 딱 본인한테 맞는 걸 하셨어요. 네, 딱 맞았더라고요. 자, 이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전화가 상 타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만약 선택을 잘못하면 아무리 해도 능률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과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탁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김 대표님하고 어느 정도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면 그거를 제가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콘텐츠를 선택하실 때는 한 번쯤 꼭 뭘 생각한다? 체질을 생각을 하세요. 왜? 그걸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뭐 이거 다 안 해도 되는 거고 제가 12월 달에 주례를 보게 됐어요. 자, 총각의 주례 봅니다. 그것도 150상. 제가, 네? 넘어갔어요? 잠깐. 자, 네? 문설명이 아니라, 자,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 말씀드린 거 중요한 거.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요, 꼭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정말 잘하는 사람. 제가 정말 운 좋게 정말 좋은 기획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체질 웨딩 페어예요. 너희 부부 신혼여행 갈 때 어떤 컬러 팬티 입고 어떤 잠옷 입고 가면 건강한 애 나올 수 있다. 침실은 체질에 따라 이렇게 꾸며라. 가구는 이렇게 살아. 이런 웨딩 페어를 체질로 하는데 저도 사실은 기획사 사장이 돼서 내가 놀랐어요. 야, 도대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찍은 거예요. 주례사 하는 것처럼 하면서 체질감이 하는 거예요. 이거 또 이래. 보시면 처음에 웨딩카, 웰컴 미니 콘서트와 혼수형 가구 똑같은 웨딩 페어예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스토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오프닝하고 신랑 신부 입장을 시켜요. 그러면 제가 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체질 강의를. 그 다음에 예물 교환, 이건 당연히 뭐 보석 가게들이 와서 마케팅 하겠죠. 축가를 공연으로 합니다. 미니 오페라로. 신랑 신부 행진시키고 허니문 영상 이거 다 관광 회사가 하겠죠. 마케팅 하겠죠. 하객 패션쇼, 이번에 메인 스폰이 제일모직이에요. 당연히 제일모직 가서 하겠죠. 피날레 이렇게 해서 자, 웨딩 페어를 컨셉을 체질로 가져가는 거예요. 저도 정말 야, 대단하다. 누가 기획했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능길 오페라 같이 기획한 체질 오페라예요. 오페라에 나오는 인물을
캐릭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를 좀 더 관객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자, 대한민국의 현실, 오페라가 하나 무대에 올라가면 진짜 많이 올려야 사회예요. 지금 제가 능률오페라 같이 생각하는 거는 최소한 150회, 잘 되면 200회. 자, 오페라의 역사를 새로 쓸 거예요. 오페라 가수들이 그렇게 돈 주고 공부하고 와서 기껏 1년에 오페라 몇 개나 올라갑니까? 근데 이렇게 소통이라는 사상체질을 소통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오페라를 만들어서 이해를 위한 체질, 공감을 위한 오페라 딱 이래서 회사를 위한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이런 오페라를 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컨셉 하나, 컨텐츠 하나 잘 개발을 하면 총각에 줄에 쓸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오페라 가수가 되지 못하는 체질이 최고의 오페라, 체질 오페라라는 멋진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나 잘 선택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 제가 그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꿈이 내가 좋아하는 꿈이었어요. 내가 아마 연구원 꿈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연구원 꿈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컨텐츠,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컨텐츠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비록 어려웠더라도 참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잡을 때는 정말 내가 내 평생 바쳐서 내 모든 걸 바쳐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잡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오늘 제 세미나 여기서 저도 또 얼마든지 또 신학으로나 아니면 타워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강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체질 분석 안 하신 분은 나중에 식당에 올라가기 전에 제가 체질 분석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면 오늘은 체질을 모르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예요. 다시 네,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또 우리 선생님 나와서 강의하시고 마지막에 밥 먹으러 올라갈 때 제가 체질 분석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